안녕하세요, 민티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성비 컴퓨터를 가져봤는데요. 최근에 램이랑 SSD 가격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라고 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고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나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산다면 이렇게 산다는 거고요. 오늘은 QHD 해상도에서 게임을 높은 옵션 이상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하면서도 135만원 정도로 만들어 봤어요. 일단 게임 성능부터 보여드리면은 먼저 붉은 사막인데요. 이거 게임 옵션은 가장 높은 시네마틱으로 돌렸고요. 해상도는 QHD의 업스케일링 품질 모드 프레임 생성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은 옵션으로 돌릴 필요까지는 없기도 하고요. 붉은 사막은 워낙 상황마다 프레임이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시네마틱으로 돌렸는데도 평균 프레임이 한 90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위 1%는 70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필드에 적이 꽤 나온 상황에서 전투를 할 때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요. 이게 옵션이 시네마틱이라 그렇지 높은 옵션 정도로만 조금 내려줘도 평균 100프레임은 무난하게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검은 신 50도 게임 옵션만 높음으로 약간 내렸고 나머지는 붉은 사막이랑 동일한데요. 보스 플레이를 해보면은 평균 105프레임에 하위 1%는 한 77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검은 신라 50은 제가 한 6회차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성능이면 플레이는 진짜 문제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게임이 사양이 거의 제일 높은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은 신화 50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 다른 게임에서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은 평균 130프레임 정도에 하위 1%는 110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옵션은 최상이고 그리고 업스케일링 옵션은 똑같이 돌린 건데요. 실제 인게임에서는 이거보다 약간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게임 한 대는 충분하죠. 사실 요즘은 진짜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컴퓨터를 살려는 사람한테 거의 북극 시베리아 한파 같은 느낌인데요. 가끔씩은 오늘처럼 지금 당장 컴퓨터를 사야 된다면 어떻게 사야겠다라는 영상으로 좀 올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정말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정도 사양이면은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구나 라는 약간의 가이드?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탱이 방지용으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부품 목록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다 합치면은 한 135만원 정도 됩니다. 야, 진짜 이제 여러 가지 따지면 이 정도가 거의 하한선에 가깝게 돼버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역시 램이랑 SSD예요. 야, 근데 진짜 이거 두 개만 합쳐도 45만원이 넘는데요. 진짜 대충 한 1년 전만 해도 램이랑 SSD 합쳐가지고 20만원쯤으로 샀던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이 가격이 뉴 노멀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와, 진짜 앞으로 계속 이 가격으로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면은 좀 끔찍한데요. 근데 저는 램이랑 SSD를 빼면은 이 정도만 돼도 일반적인 QHD 해상도 게임용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비싸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그 가격만큼 비례를 해가지고 만족을 주냐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CPU를 아직도 이 라이젠 5 7500F를 쓰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급에서는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17만원 중반 정도 되는데요. 오늘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를 돌리기에는 이 CPU를 쓰나 아니면은 더 좋은 CPU를 쓰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참고로 오늘 그래픽카드가 여기 가져왔는데 라데온 RX 9060인데요. 이 그래픽카드는 QHD에서 돌린다면 사실 7500F급 이상으로는 어떤 CPU를 갖다가 매칭을 하든지 간에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배그나 로스트아크 이런 게임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넣는다면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아니면은 아이온2까지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배그를 빼면은 다른 거는 아주 큰 차이까지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나는 배그를 많이 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X3D CPU로 가시는 게 나은데요. 그러면 보통 7700 X3D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20만원 정도 더 비싸지긴 합니다. 배그 원툴이면은 근데 20만원 비싸도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립을 한번 실제로 해볼 건데요. 오늘 가져온 메인보드가 여기 있는데 이 메인보드가 지금 제 가성비 상위권 목록에 계속 있어요. 이게 ASUS의 프라임 B650EM-A라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B650 칩셋을 사용을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 이 PCI Express 레인이 5.0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M.2 슬롯도 5.0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메인보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AMD CPU도 이렇게
자리에 딱 맞춰가지고 라이젠 글자가 바로 정면으로 딱 보이게끔 해가지고 장착을 하고 레버를 누르면은 네, 얘는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메모리가 좀 안습이긴 하죠. 요 메모리는 DDR5 5600 16GB 짜리를 갖다가 하나만 쓸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하나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0만 원을 갖다가 두 개를 꽂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꽂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슬롯에다가 맞춰서 딱 끼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쿨러가 저도 이거 사실 처음 사보는 쿨러인데 이거 발키리 거긴 하거든요. 발키리 건데 무슨 몰랐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 모르고 샀습니다. 근데 요게 가격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7,500원인가? 그러니까 엄청 쌌어요. 엄청 싼데 일반적인 그 히트 파이프가 4개 달린 그냥 싱글 타워 공랭 쿨러였거든요. 근데 상당히 디자인이 멋있게 생겼는데요? 아, 이거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그 공부했을 때 그 컴퓨터에 들어가 있었던 그 쿨러구나. 요 디자인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발키리가. 아, 근데 그때 넣었었던 쿨러랑 완전히 동일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요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뭐 사양은 그냥 무난무난하죠. 일반적인 공랭 쿨러. 히트 파이프 4개 들어있는. 그리고 펜 사이즈는 120mm 짜리고요. 이제 하도 많이 조립을 하다 보니까 웬만큼 그냥 대충 봐가지고 감으로 때려 맞춰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왠지 이거를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요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줘야겠다. 이게 제가 쿨러를 조립할 때 그 미니 ITX 쿨러 이런 것들은 거의 설명서를 보는 편인데요. 근데 이런 그냥 일반적인 뭐 듀얼 타워라든지 아니면 싱글 타워 공랭 쿨러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냥 안 보고 조립을 해도 거의 다 맞춰요. 사실 이제 저는 컴퓨터 조립 같은 거를 갖다가 무슨 가게에서 알바를 해본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영상 자체가 이런 컴퓨터 만드는 거다 보니까 뭐 수백 번을 해봐가지고 이제 컴퓨터 한 대 조립하려면은 뭐 한 15분이면 할 것 같은데요. 15분, 20분? 20분 정도 걸리려나?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하려다 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아,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쿨러 밑바닥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보호 필름 같은 거 요거 스티커를 안 떼고 장착을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떼야 되는데 근데 이 쿨러가 연마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근데 되게 저렴한 쿨러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싱글타워 공랭 쿨러에다가 뭐 연마 상태가 좋든 나쁘든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으니까. 아, 맞다. 그리고 이 쿨러가 되게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팬 있잖아요. 팬을 갖다가 따로 분리를 안 하고 이 상태로 나사를 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나오는 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장착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M.2 SSD를 장착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 견적 목록에는 그 마이크론의 SSD를 넣었을 거예요. 그 마이크론 SSD의 벌크 제품을 갖다가 넣었는데 저는 오늘은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일단 넣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옛날에 샀던 거거든요. 이 컬러풀 SSD인데 이게 아마 그 60만원 컴퓨터 영상에 넣었었던 그거 같은데? 근데 집에 굴러다니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저는 이걸로 쓸 거고요. 요건 아마 지금 단종돼가지고 구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의 컴퓨터 조립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물론 케이스에다가 파워 넣는 게 그게 제일 힘들긴 하죠. 그래서 이 메인보드 세트는 살짝 옆에다가 치워놓고 오늘 케이스를 또 갖고 왔는데요. 이 케이스는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 사본 브랜드 건데요. 근데 많이 알려진 브랜드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gemDS라는 브랜드의 케이스인데 오늘 처음 사봤고요. 근데 약간 이 뭐랄까 강화율이 결착하는 그 방식이 조금 너무 옛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 나사 손나사 같은 거 갖다가 4개 박아놓고 이제 풀렀다 하는 거는 좀 옛날 방식이긴 한데 요새는 그냥 원터치로 딱 이렇게 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저렴하고 그리고 이 앞쪽에 팬이 2개가 큰 게 달려가지고 쿨링 성능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요새는 거의 다 이제 어항 케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어항 케이스는 좀 이쁜 거는 확실히 이쁜데 쿨링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쿨링 성능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걸로 한번 골라봤고요.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은 뭐 딱히 뭐 엄청 다르게 생기고 한 건 없죠.
그리고 컴퓨터 메인보드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공간은 좀 넉넉한 편이에요. 그 넉넉한 편이 아니라 상당히 넉넉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파워 서플라이가 밑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위에는 공간이 아주 넉넉해요. 그러면은 파워부터 장착을 좀 해줘야겠네요. 와, 이게 사실상 제가 그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었던 그런 컨텐츠가 이런 가성비 컴퓨터 조립하기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가성비 컴퓨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새 진짜 무슨 컴퓨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다 올라가가지고 저도 무슨 60만원 컴퓨터 막 70만원 컴퓨터를 한 번씩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사실상 뭐랄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품의 한계가 너무 딱 있어요. 거의 뭐 알리발 부품 아니면은 못 만드는 수준까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를 이제 엄청 잘 하시는 그런 컴덕분들도 사실 많지만, 근데 의외로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뭔가 부품을 하나하나 사가지고 실제로 직접 조립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영상의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를 여기다가 설치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앞에를 갖다가 안 보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안 되겠다. 잠시 일어서서 해야겠네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쿨링은 진짜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보시면은 그 M ATX 말고도 그냥 풀 ATX도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밑에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그래픽카드 길이도 어느 정도 긴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약간 상남자의 선정리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게 케이스에 달린 펜이 무려 ARGB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불빛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케이스 펜에서 이렇게 5V짜리 이 ARGB 이 단자가 있어요. 3핀짜리. 이거는 메인보드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근데 오늘은 상당히 여유롭게 남자의 선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오호, 그럴듯한데? 보시면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뭔가 안에가 뻥 뚫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고요. 굉장히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전원을 연결을 해볼까요? 전원을 연결하면은 어떤 모습이 될런지 제발 한 번에 켜져라. 오호, 역시 한 번에 켜졌죠? 이게 처음 켰을 때는 초록색이구나, 펜이. 근데 초록색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케이스를 갖다가 검은색에다가 펜 색깔은 흰색으로 나오는 거를 선호하긴 해요. 근데 초록색도 나쁘지 않다. 약간 레이저 느낌인가요? 괜찮은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립도 완료를 해봤는데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조립하기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쿠팡 같은 데 보시면은 완본체라고 해가지고 아예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이것도 사실 영상 찍기 전에는 품절이 아니었는데 오늘 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요거는 지포스 RTX 5060이 들어간 거라서 제가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린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데요. 요게 137만원이니까 꽤 괜찮죠? 그리고 CPU도 라이젠 5 7500F라 가지고 똑같은 거고요. 다른 부품들은 조금씩 좀 등급 낮은 게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상 게임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완본체는 제조사 무상 AS가 1년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 나면은 그냥 AS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거는 지금 가격이 5만원 더 비싸긴 한데요. 얘도 RTX 5060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꼭 이 제품을 사시라기보다는 특가로 떴을 때 이런 완본체들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아시겠지만 가끔씩은 오픈마켓이랑 제조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가져올 때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 가성비로는 좀 많이 괜찮은 수준이니까 그거를 노려보셔도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구독은 해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너무 더운데 컴퓨터는 한겨울이네.